네, 이번 주 이슈타파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에도 지역의 이슈를 유튜브 방송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김잠출 기자와 제가 진행하는 이슈타파가 선두주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쓴소리를 참지 못하는 UPI 뉴스 김잠출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대선 연장전이냐, 윤심 대 2심의 재대결이냐, 예측이 분분한 8회 지방선거가 2달 정도 남았죠. 워낙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서 이슈타파는 오늘도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좀 무리한 질문 같지만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예측은 늘 틀릴 수 있는 거니까. 네. 자, 이번 지방선거의 판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4년 전을 한번 돌아보면은 네. 더불어민주당 더할 나위 없는 정말 압승의 즐거움, 예. 난생 처음 맛보던 그 승리감, 일단 뭐 도취할 정도로 휩싸였죠. 예. 그리고 지금은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6.1 지방선거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선은 패배했습니다. 그와 함께 앞날은 그리 순탄치도 않고 맑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울산 총선 승리했죠. 대선 승리까지 모두 거머쥐었습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고요. 승리의 기세를 계속 이어가서 서려고 할 것인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코멘트고 네네. 김 기자의 예상을 얘기해 보자고요. 저도 뭐 완승 아니면 완패 또는 뭐 정밀하게 들어가서는 최근 네. 발표된 경상일보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다면 한 박빙 성부. 박빙. 예, 한쪽을 조금 기울어지지만은.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네. 물론 민주당도 내심 대선 패배의 서력을 바라기는 할 거예요. 네. 또 낙동강 벨트의 중요성. 네. 전심전력을 다한다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다소 온도 차를 좀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송철호 시장 원톱 외에는 지금 거론되는 뭐 시의원도 물론 있지만은 흥행몰이가 국민의힘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은 지금 아주 가열돼 있죠. 네. 관심도가 그쪽으로 다 집중돼 있고요. 네. 자, 정권 교체 바람 속에 대선 패배했죠. 민주당은 총선 뭐 북구 한석 얻었긴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꼴찌를 면치 못했던 시장의 직무 평가, 네. 그리고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유리없는 압승을 거뒀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선거에서는 울산 민주당 역시 얻는 것보다는 4년 전보다 잃을 게 더 많을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을 우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거대 양당의 엇갈린 희망 속에 대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네. 최악의 비호감 선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역대 최소 득표 차이였는데 네. 이걸 두고 어느 당이 일방적으로 완성했다, 뭐 승리했다, 패배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때문에 대선 바로 이어서 치러지는 6월 지방선거 또다시 초박빙 격전이 예상할 수 있고요. 예. 아니면은 지금 여론조사가 그대로 간다면은 예.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하거나 많이 유리한 편이다. 후보에 따라서. 예. 여기다 지방선거라는 것은 인물, 바람, 구도라는 선거 3요소 외에 우리가 가까이 있잖아요, 후보가. 그러니까 후보를 비교적 잘 안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후보 선택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자만하지 말고요. 공천 과정이 중요한데 구태, 네. 되풀이 된다든지 아니면 불복 또는 내분 이런 비호감 요소가 드러나면은 아마 머리 아플 겁니다. 예. 이것을 줄이면서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감동을 준다든지 예. 그리고 최종 결정된 후보 중심으로 일치 단계라는 이 예. 탄압하는 점도 네. 매우 중요하고 예.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 승부처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김 기자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도 박빙일 것이라고 예상을 네. 했습니다. 지금 예비후보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여론조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여론조사에 자기 좀 지지해달라고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그렇죠. 각 정당의 후보 접수 이미 다 끝났고요. 공천 일정은 뭐 로드맵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언론사 주최 또는 정당의 토론회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만은 모두 지금 여론조사에 심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뭐 경상일보가 지난 수요일에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잖아요. 네, 리얼미터 걸로. 네, 리얼미터 조사를 여기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는데 네. 이걸 조금 이따 몇 건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공천 기준이라든지 룰이 여야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는 13일까지 뭐 심청 면접을 다면 면접이 심사를 다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14일 바로
경선 후보가 공개가 된다. 컷오프를 딱 결정을 해서 바로 경선에 들어가면은 23일까지 전국의 광역시장 후보가 최종 결과가 발표될 걸로 봅니다. 일각에서 뭐 전략 공천 뭐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예견이고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7명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여론조사가 있고 데이터가 확실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네, 현재까지는 2, 3인 컷오프를 하고 2, 3인만으로 경선을 치러지지 않을까. 경선 방식은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선거인단 투표 50%, 또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고 하고요. 지방의원의 경우는 당원 대상 선거인단 투표 10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경우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역량과 자질을 판단할 기회를 제공한다. 뭐 이런 계획이겠죠. 당연하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릅니다. 늦습니다. 25일쯤에 시장 후보 확정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또는 뭐 나오는 얘기나 여러 가지 분석을 봐서도 현 송철호 시장 단독 공천이 기정사실이 아닐까. 뭐 이 정도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기초의원 후보 공천은 민주당은 23일까지 발표를 하고요. 시장 후보는 서울에서 별도로 발표를 한다. 중앙당에서. 네, 중앙당에서. 민주당은 뭐 그냥 뭐랄까 심플한데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치열하고 그래요. 네, 시장 후보들 경선을 해야 되니까 우선 컷오프에서 일단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리고 뭐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보면 1강 3중 3약으로 분류를 합니다. 1강은 대세론을 굳히려고 할 것이고요. 3중은 외연 확장에 더 힘쓰면서 역전을 노리겠죠. 그러나 3약 후보는 정말 인지도, 지지세 확충부터 좀 끌어올려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당초 현역 의원 10% 감점 규정이었던 국민의힘 룰을 5%로 줄였죠. 그래서 뭐 이채익 후보랑 서범수 후보는 5% 감점이 있고요. 신인 정치인, 허은욱 후보 같은 경우는 10% 가산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기초단체장, 그다음 지방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신인들이나 청년, 여성, 뭐 장애인 이런 분들은 20%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울산의 기초단체장 아직 여성 후보는 눈에 띄지 않죠. 이제 각 후보별 뭐 장단점이라든지 출마 배경이라든지 공약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후보 7명이 생각 각각 다르더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피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지역의 신문에 난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 2번 얘기를 하시던데 조심스럽게 조금 그 얘기를 더 이어볼까요? 인용을 하면 뭐 지금 이미 뭐 SNS를 통해서 확산이 다 되고 있고 또 경상일보의 뭐 신뢰도나 지역에서 차지하는 그 언론의 위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용 가능합니다. 여론조사마다 지금까지 쭉 나온 것마다 뭐 큰 차이로 1위를 달렸던 박명우 후보가 역시 경상일보 조사에서도 완벽하게 큰 차이로 큰 차이로 큰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견고한 대세로는 좀 굳혀지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서범수 의원이 또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정갑이 내인 3위 김두겸 후보가 이렇게 4위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마다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현재까지 박명우 견고한 1위, 서범수 약진의 2위, 그리고 물론 미세하게 오차범위 내니까 3, 4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그대로 굳어지느냐 그러면은 경선 컷오프에 거의 뭐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뭐 이제 공약 또는 뭐 출마의 변 보면은 박명우 후보는 위기 울산 마지막 구원 투수를 자임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경제혁신회의 설치를 내놓겠다. 그리고 울산의 주력 산업을 기존 3대 주력에서 첨단 소재 2차 전지를 육성시켜서 5대 주력 산업으로 재편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서범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울산을 증강현실 게임 공간으로 만들겠다. 정가변 후보는 신을보조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공업탑 신북 로타리 지하화를 제시했죠. 그리고 이채익 후보는
굉장히 강공을 펼치고 있는데 부유식 해양 풍력 발전에 대해서 예. 여러 번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산업박물관 건립을 재추진하겠다. 예. 허은욱 후보는 뭐 신인에게 불리한 선거제도를 많이 비판을 하던데 그러면서 수도권식 메가시티를 반대한다. 대안이 예. 있다는 것이고요. 김두겸 후보는 부울경 특별연합 역시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린벨트 총량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해제시키겠다. 이런 공약이 좀 눈에 띕니다. 네. 경제 금융 전문가를 자임하는 박대동 후보 같은 경우는 경주 등 인근 도시를 합쳐서 예. 150만 정도의 통합 광역 도시를 지향하겠다. 네. 이런 공약이 있어서 또 미래첨단 산업 투자단지를 조성하겠다는데 약간 차이들은 있는데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기도 했지만은 시민들이 바라는 다음 시장의 최대 예. 주 목표 관심사는 경제 살리기, 예. 일자리 확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박명우 후보라든지 여타 뒤따른 후보들의 그 공약들의 경제 관련 분야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비 후보들의 공약을 얘기했는데 지난 6일에 M본부 주관으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7명 중에서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는 3명은 빠지고 4명만 토론 방송에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네. 여론조사에 앞서 있는 후보가 뒤진 후보들의 공격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뭐 나가봤자 득될 게 없다. 그런 건가요? 부자 몸조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몸조심 할 방어적인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예. 지금 예선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앞선 주자들이 굳이 예선에서 흠집 뭐 이렇게 좀 당할 일이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페이스메이커 마라톤을 보면 챔피언 1등이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프로답게 자기 조절을 합니다. 다만 페이스메이커들이 뒤따르면서 예. 아니면 같이 가면서 네. 좀 도와주죠. 네. 페이스메이커가 잘못 오버페이스를 한다든지 휘말리면 안 되니까 아마 조금 잔줄인다고 우리 울산말로 하는데 네. 조금 몸조심을 하지 않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득이 될지 해가 될지 한번 지켜보죠. 네. 저 여론조사 말입니다. 최근 모 후보가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오가는 걸로 아는데 뭐가 어떻다는 거죠? 저도 이 공방을 SNS 통해서 뭐 계속 주의 깊게 봤는데 네. 모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자신이 뭐 이강을 형성했다 이런 기사를 아마 많이 퍼뜨렸나 봐요. 예, 근데 예. 요즘은 또 디지털 이 복사가 카피가 다 되잖아요. 기사도 네. 그렇고 뭐 무한 확산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또 다른 뭐 후보 측에서 아마 발끈한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주문자 생산 방식, 이 여론조사를 OEM으로 했지 않느냐. 자기가 돈 대고 요구했으니까 자기에게 네. 유리하게 했겠지.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요. 네. 같은 현역 의원인데 자기와 나는 왜 질문을 이렇게 달리 했느냐. 또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냐. 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일단 제기하면서 여론 조작이 아닌가. 뭐 고소할까 말까 이런 말들까지 나오더라고요. 조금 예. 살벌했는데 뭐 지금 뭐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라든가 중앙당의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또 여론조사 이거를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또 일희일비해서 예, 그런 예, 예. 필요는 없고요. 네. 물론 지금은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1, 2, 3등 그러니까 앞서 나가고 나서 말하는 것과 예. 삼약 저 뒤에 처지면서 예. 발목 잡기 하거나 계속 뭐 불평 불만하는 것은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 참, 이 OEM 방식의 여론조사, 이런 용어도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런 비슷한 여론조사가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모 후보가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봐지고,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죠. 민주당은 장윤호 시의원이 도전장을 냈지만, 뭐, 누차 얘기합니다. 송철호 현 시장의 단수공천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부유식 해상풍력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던데 특히 이채익 의원이 말이죠.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이채익 후보가 강공 드라이버 가장 앞서 나가 있죠. 네. 앞서면서 좀 주목받고 있는데. 예.
톤이 굉장히 강하던데요. 강합니다. 네. 저는 뭐 이 전략이 괜찮다고 봅니다. 이 후보의 주장을 쭉 보면은 울산시 부유시 해상 풍력이 허점이 많다. 아주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첫째 근거가 이렇습니다. 사기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 네, 해상 풍력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 굉장히 높다고 주장하면서 송철호 지사장이 120만 시민을 기만한 정책 사기극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30년까지 울산 앞바다에 9기가와트 단지 조성하겠다고 했지만은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 기업이 전기요금 등 국민 혈세를 20년간 최대 11조 2천억을 챙겨가는 북부 유출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 이전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과연 외국 기업들이 그냥 빨대 꽂아가지고 빨아가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0만 개 일자리 창출한다. 이거는 허상이다? 제가 봐도 조금 탄탄한 이 계산이 아니에요. 이런 허상이라는 주장까지 이제 이채희 후보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 시당 쪽에서 이 응답을 하더라고요. 설전을 맞받아치는데 아마 이 선거 기간 내내 자칫하면은 쟁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울산시가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홍보 또는 대시민 설득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안 그러면은 지금 선거 국면에 송철호 시장이 직접 나와서 뭐 일들 공개 토론을 한번 하자. 정말 사기냐 아니냐 뭐 책임져라. 이렇게 좀 맞받아 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수세적이지 않는가. 공감하는 게 말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나갈 땐 나와서 좀 해명하고 아니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민기적거리는 데서 많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문적답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설 때 나서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빠질 때 빠지더라도 칠 때는 치고 빠질 때 빠지고 길게 빠빠. 맞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이게 조금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채희 후보 주장 중에 제가 서생 앞바다 부유식 실정 사업은 무산된 게 아니냐. 이 지적은 팩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왜 울산시가 이렇게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면서 공유하면서 시민들과 같이 가지 않고 시민들이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잘 알고 있지 않으시죠? 우리 앵커께서도. 뭐 단어는 알겠는데 자기들만의 리그로 계속 가는가 이런 인상을 지을 수가 없는데 한번 보세요.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추진한 지. 실적이 하나라도 나왔나요? 실적 모델, 그러니까 자신 있는 이 기술 실적 모델 적용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자칫하다가는 정말 사막을 걷는 신기루를 보는 걸로 거치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지적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빨리 해석해주고 설득하고 돌파를 하라 이겁니다. 뭐 아직은 대부분이 의혹 제기 차원인데. 물론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재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은 여전히 지지부진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재판차 과연 성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송철호 시장 이제 민주당 원톱 후보니까 현재까지 뭐 장윤호 시의원도 도전하고 있지만은 자꾸 송 후보에 대한 뭐 얘기를 하자면은 지난달 말에 한 경제신문이 송철호 시장 가족의 쪼개기 투기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결과를 보니까 송 시장을 본인과 배우자 재산 한 26억 7천여만 원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경기도 용인산은 팔았더라고요. 근데 제주 땅, 부산의 임야, 부산의 창고 용지 여기에다가 북부 무령동에 대지를 샀다. 3억 5천만 원에 샀는데 평당 한 199만 원 주고 샀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다는 것을 경제신문이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광역시장의 이해충돌 논란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울산 최대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강동 관광단지 주변 토지라는 거죠. 그리고 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의 배우자가 이 땅을 사들였다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혹 제기입니다. 그 용인 땅을 팔아서 무룡동에 3억 5천만 원어치 땅을 샀다. 이제 변호사를 하신 분이니까 여유 자금으로 땅을 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이 되고 나서 샀다면 말씀하신 이해충돌 논란이 있겠는데 송 시장이 임기 동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편취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설마 시비를 만들기 위한 그런
기사가 그런 건 아니겠죠? 전국에 퍼지는 그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 보도라든가 네.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반응을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네. 무조건 또 비판하는 것도 사실 무리죠. 네. 신문이 제기한 의혹은 뭐 정리하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강동관광단지와 직선거리 1km 가량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강동관광단지 2조 6천억 이 사업과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의혹을 충분히 뭐 합리적인 뭐 의혹으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해당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잖아요. 롯데 네, 네, 뭐 네.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이 땅을 산 시점을 전후로 이 사업이 왜 속도를 내기 시작했냐 이런 예. 의혹까지 또 제기를 했더라고요. 네.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울산시 측에서 아니면 시장 측에서 한번 반경 내지는 반론 또 정정 보도 요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보겠습니다. 이제 송 시장의 부인이 쓰러져서 지금 서울에서 네네. 휠체어 타고 요양 중이라고 하잖아요. 그 요양 목적으로 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으로 내려와서 요양할 목적으로 개발 이익이 별로 없는 주택지를 샀다는 해명.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렇죠. 그 이제 무엇을 또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일단은 뭐 독자에게 또 우리 시청자에게 맡기고요. 예. 이제 이런 기사들이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왠지 공인이고 예. 유력 후보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악재라면 뭐 악재입니다만 또 있는 것이 신도버스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네. 지금 뭐 시청 앞에서 몇 달째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고용 보장 또 양도 양수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울산시와 송철시장에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져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뭐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울산시가 이 신도역에 부도나면서 아니면은 뭐 쭉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네. 좀 미온적이었다. 너무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닌가? 왜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하면서 결국 울산시와 시장에게 사과와 사퇴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좋은 반응은 아니죠. 예. 거기에다가 또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지난달에 한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 28일 이 지역 신문에 곧 예비후보 등록할 분이 책 광고를 계속 냈더라고요. 이건 지적을 받을 만한데. 맞습니다. 왜 그런데 드디어 선거기사 심의위원회가 지역 신문에 물론 합니다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의를 받았군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정치인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6월 달에 선거기 때문에 선거일 90일 이 시점에서 예. 시장 출마 예정자의 책 광고, 저술 광고는 뭐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다른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주의 결정은 울산 지역 4개 신문이 받게 됐습니다. 네. 구군 단체장들도 출마 선언에다가 공약 대결이 뜨거운데 뭐 모두 소개할 시간은 안 되겠고 네네. 특이할 만한 사안이 보입니까? 네, 뭐 다른 여러 뭐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네. 일단은 뭐 진보 3당의 단일화. 네. 북구와 동구 얘기를 좀 하자면은요. 동구는 네. 김종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됐고요. 북구는 김진영 후보가 구청장 후보로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예. 이 선거운동이 그렇다면 상당히 탄력을 받게 되겠죠. 북구와 동구는 뭐 지금 지난 대선에도 그렇습니다만 역대 선거에서 정말 박빙 내 초박빙 예. 아주 아슬아슬하게 당락이 결정되고 또 서로 주고받고 예. 리턴 매치가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고요. 예. 시장은 현재까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1대1 구도로 거의 굳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반면에 동구청과 북구청은 진보 단일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민주당이 3파전 대결 구도가 예. 충분히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 서로 총력전 불가피할 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교육감 후보 현재 3분이 출마 선언하고 있는데 네. 언론에서 시장 후보 얘기만 많이 하고 교육감 얘기는 맞습니다. 별로 안 해서 우리가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마무리하죠. 네. 열이박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2달 남은 선거 살얼음 판을 걷듯이 하루하루를 조금 더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살얼음 걷듯이 이 간절한 마음이 계속 선거에 임해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내자입니다. 열이 박빙. 네. 자, 오늘도 거침없는 쓴소리의 달인 UPI 뉴스 김잠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잠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